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그러면서 지금 온 정치권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내일 선고는 이재명이 받고 있는 4건의 재판 가운데 첫 번째 선고입니다. 지금 재판 중인 이재명의 11개 혐의 가운데 2개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2개 혐의가 다들 아시겠지만 대장동 수사 초반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대장동 개발 실무자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방송에 출연해서 수차례나 몰랐다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죠. 이와 관련 최근 김문기 전 처장의 부인이 인터뷰를 통해서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유동규 씨와 협력해서 이재명을 진작에 구속시켰을 텐데 이렇게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주장했던 부분과 그리고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은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줬다. 그렇게 주장했던 그 두 가지 혐의입니다. 그 2가지 혐의에 대해서 내일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지금 선고 전망과 함께 선고 결과에 따른 향후 전국 등 지금 온갖 시나리오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벌금 80만 원부터 징역, 실형 1년 6개월까지 폭넓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금 80만 원은 정치적 선고를 의미하는 것이고 징역형은 양형 기준표에 충실한 그런 선고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안이고 또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판사들,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한성진 부장판사와 좌우 배석판사죠. 그 판사들 역시 형량을 조정하면서 아마 엄청난 고심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부담스러운 재판이라면 아예 피고인 이름을 가려버리고 양형을 정하는 것이 판사들 입장에서도 속이 편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이재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갑돌이라고 보고 양형 기준대로 판결문을 작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많이들 보도되고 했지만 내일이 또 선고니만큼 양형 기준을 예측해보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재명은 지금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죠. 대장동 실무자인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자신은 절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고, 이재명이 김문기 씨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다각도로 입증됐습니다. 나중에는 이재명 본인도 알고는 있었지만 깊이 인식하지는 못했다는 그런 논리로 변명하기도 했죠. 그리고 백현동 특혜 개발이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주장 역시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혹을 회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백현동 특혜개발의 경우 성남시 허가방으로 불렸던 김인섭 씨, 이재명이 형님으로 불렸던 첫 건이죠. 김인섭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음으로써 로비 혐의가 입증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또 성남시와 국토부가 주고받은 공문에서도 협박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러자 이재명은 협박으로 느껴졌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물론 턱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판사가 무혐의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유력합니다. 그리고 유무죄 다음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이 바로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된다면 무죄부터 징역 2년까지 다양한 꽤 넓은 범위의 선고가 가능해지니까 정치적인 판단을 배제시키고 단순히 대법원의 양형 기준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포했을 경우 기본이 징역 10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 원에서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감경 요소가 있을 때는 벌금 70만 원에서 300만 원, 그리고 가중 요소를 적용할 경우에는 징역 8월에서 2년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양형 기준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이 그래서 법정 최고형이라는 것이죠. 제가 양형 기준표에 규정된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감경 요소를 읽어 드릴 테니까 이재명이 여기에 과연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 정도가 약한 경우,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배포 목적 선전 문서를 소지했을 경우, 당선을 목적으로 한 당내 경선 허위사실 공표 등입니다. 또 위법 행위자에 대한 감경 요소로는 농화, 심신미약, 자수,
선거 전 처벌 불원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이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감경이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과연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가중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허위사실 또는 비방 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 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선거일에 임박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전파력 있는 방송에서 발언했을 때는 더 강력하게 처벌한다. 다만 고의가 없으면 무죄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위법 행위자에 대한 가중 요소로는 동종전과, 벌금을 포함한 동종전과가 있을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살펴보면 거의 모든 조항에 포함됩니다.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대장동과 백현동 특혜 연루 의혹을 부인함으로써 국민들의 판단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선거일에 임박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기한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일단 패스를 하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말은 SBS와 채널A 그리고 연합뉴스에 반복 출연해서 반복적으로 주장했으니까 당연히 전파성이 높았죠. 그리고 백현동 개발이 국토부 협박이었다는 주장 또한 생중계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었습니다.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에 대한 의혹이었으므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했는데 국감에서 답변을 했으니 당연히 국민들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했다고 볼 수 있는데, 대법원은 양형 기준표와 함께 불량한 범행 수법에 대한 정의도 별도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대법원이 규정한 불량한 범행 수법이란 범행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경우 또는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백현동 특혜 의혹의 경우 국감에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충분히 예상됐던 만큼 사전에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 부지 현황이라는 타이틀의 표물까지 만들어 와서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당시 당에서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은 지사직을 가지고 국정감사에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면서 지사직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다.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국정감사에 나서서 해명하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벌금을 포함한 동종전과가 있을 경우 가중처벌되는데, 이재명은 2010년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 두 번째 출마했을 때고 당시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출마했을 때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최종 확정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 같은 양형 기준으로 볼 때 법대로 하면 이재명은 당연히 가중처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처럼 대법원의 양형 기준표에만 충실한 판단을 내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무죄가 선고될 경우 또 유죄로 인정하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00만 원 미만 또는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수 있는 범위인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 또 항소심에서 회복 가능성이 없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등으로 나누어서 향후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경우이든 결론은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공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무죄가 선고된다면 그야말로 당장 다음 날이라도 대통령을 탄핵시킬 듯이 기세를 올릴 것이고, 김건희 특검법을 더욱 강도 높게 밀어붙이게 될 것입니다. 유죄로 인정하되 벌금 100만 원 미만 또는 100에서 150만 원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벌금이 선고되더라도 민주당은 기세를 올릴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끌어내릴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여야 대치는 더욱 강경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벌금 300만 원 이상이 선고되고 그래서 항소심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이재명과 민주당은 치명상을 입게 되겠지만 초반에 굉장히 큰 반발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재명의 당내 입지는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당내 입지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튿날 열리는
16일 장외 집회는 폭력성을 띠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금 MBC와 JTBC를 비롯한 좌파 언론들은 지난주 민노총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폭력 진압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러면서 연일 좌파들의 분노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이재명은 80년대식 용어죠. 백골단 운운하면서 지지층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죠. 야권은 또 5개 정당 의원들이 참여한 탄핵연대를 발족시키는 등 투쟁 강도를 지금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일 1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민주당은 불복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세버스 비용은 물론이고 비행기 비용까지 당에서 지원하겠다면서 총동원령을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대대적인 여론몰이에 나서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기대처럼 이재명이 중형을 선고받게 되면 장외 집회는 국민 여론의 지속적인 지지를 받기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또 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터져 나올 것이라는 점에서 지속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열흘 후인 25일에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죠. 그날 위정교사 혐의 역시 지금 징역형의 유죄 선고가 유력하게 전망되고 있는데 위정교사 혐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 장외 집회의 동력도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건은 내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죠. 한성진 재판부가 얼마나 양형 기준표에 충실한 선고를 내리느냐 거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